아니, 대체 왜 전화를 안 받았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엄마, 저 바빠요. 전화 좀 자주 하지 마세요. 준호야, 엄마가 그냥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돈 보내드렸으면 됐지. 왜 자꾸 전화를 하시냐고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장례식 때 그렇게 효자였던 아들이 서울 올라간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3년 동안 매달 거액의 돈만 보내고 단 한 번도 집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어머니가 아들의 회사를 찾아간 그날, 병원 복도 끝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가 목격한 아들의 진짜 모습. 그 순간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좋은 일이 함께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빈소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상주석에 앉아 눈물도 말라버린 얼굴로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들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렇게 갈 줄 누가 알았겠니?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다 있어요. 아들이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는 어떻게 사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제 제가 아버지 몫까지 다 할게요. 어머니 곁을 평생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조문객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 함께 절을 받았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답했어요. 3일 동안 장례가 이어졌어요. 아들은 단 한 번도 상주석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새 어머니 곁을 지키며 물 한 모금 떠다 드리고 담요를 덮어드렸죠. 발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구차가 집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영정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그 뒤를 따랐어요. 장지에서 관이 땅에 묻혔어요.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흙을 한 줌 쥐어 관 위에 뿌렸어요. 여보, 나 혼자 두고 먼저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아들이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아버지도 편히 가셔야죠.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내가 없었으면 엄마는 진작 따라갔을 거야.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곁을 평생 지킬게요. 약속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아들. 집으로 돌아온 뒤 아들이 짐을 챙겼어요. 며느리가 옷가지를 가방에 넣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서울 올라가 봐야 해요. 회사에 말씀드려야 하는 것도 있고. 아들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회사 일도 있을 테고 어서 올라가거라. 죄송해요, 어머니. 더 있고 싶은데. 아니야. 내 할 일 해야지.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걱정 마세요. 자주 전화드릴게요. 매일 드릴게요. 아들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대문 앞까지 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들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서 있었어요. 이틀 뒤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실에서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일 마트 가면 과일이랑 반찬 재료 좀 많이 사두자. 왜? 무슨 일 있어? 며느리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려고. 혼자 계시는데
제대로 챙겨 드시겠어? 밥도 제대로 안 드실 거야. 그럼 이번 주말에 같이 내려갈까? 아니, 주말까지 기다릴 수 없어. 오늘 당장 가야겠어. 어머니 혼자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안 놓여. 아들이 차 뒷좌석에 과일 상자를 실었어요. 밑반찬 재료가 든 봉투도 함께 실었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피곤할 텐데 괜찮겠어? 며느리가 현관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응, 괜찮아. 어머니 얼굴 보고 오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내일 아침에 올게. 아들이 차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이후였습니다. 어머니의 전화기에는 아들에게서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어요. 이상하네. 왜 안 받는 거야? 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어요. 나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황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준호야. 준호야, 너 맞니?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대체 왜 전화를 안 받았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미안해요. 바빠서.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왜 이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무 일 없어요. 끊을게요. 전화가 뚝 끊겼어요. 어머니가 핸드폰을 귀에 댄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며칠 뒤 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괜찮니? 네.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요즘 밥은 잘 먹니? 제대로 안 먹을 것 같은데. 몸은 괜찮고? 아들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숨소리만 들렸어요. 준호야, 왜 대답이 없니? 엄마 말 안 들려? 엄마, 저 바빠요.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요. 끊을게요. 또다시 전화가 끊겼습니다. 어머니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 뒤로도 똑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면 아들은 5분을 넘기지 않고 끊었습니다. 건강을 묻는 말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밤이 되면 어머니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촛불을 켜두고 앉았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왜 저러는 걸까요? 장례식 때는 그렇게 다정하더니 서울 올라가더니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어머니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없으니까 엄마가 필요 없나 봐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달 말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은행 문자를 받았습니다. 5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송금인은 아들이었어요. 어머니가 통장을 꺼내 입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으며 세어봤어요. 이게 뭐야? 돈으로 때우겠다는 거야. 어머니가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돈을 쓸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혼자 계시니까 얼마나 심심하시겠어요? 아주머니가 거실에 들어서며 말했어요. 그럼요. 어서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어머니가 차를 내왔습니다. 아들이 장례식 때 보니까 정말 효자더라. 3일 내내 곁을 안 떠나던데. 요즘 그런 아들 어디 있어요? 그랬죠. 어머니가 억지로 웃었어요. 요즘도 자주 내려와요? 전화라도 매일 하고? 바빠서 자주는 못 내려와요. 그래도 전화는 매일 하죠? 엄마 걱정되니까. 네, 자주 하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주머니가 돌아간 뒤였어요. 어머니가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아들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불을 털고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먼지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어머니가 아들의 책상 위를 닦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내봤어요.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전부니? 이 돈이 전부란 말이니? 엄마한테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니? 어머니가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돈만큼은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아들이 좋아하던 깍두기였어요. 어머니가 물을 깍둑 썰기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호가 이거 정말 좋아했는데. 밑반찬도 여러 가지 만들었어요. 멸치볶음, 어묵볶음, 콩자반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반찬을 통에 담아 택배 상자에 넣었어요. 전화기를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네.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깍두기랑 반찬 만들었어. 택배로 보낼 테니까 잘 챙겨 먹고. 엄마, 그런 거 보내지 마세요. 왜? 내가 좋아하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 다 사 먹어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보내지 마세요. 그래도 엄마가 만든 건데.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잖아. 바빠서 못 받아요. 끊을게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어머니가 상자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필요 없다니. 엄마 음식이 필요 없다니. 어머니가 상자를 다시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냉장고에 반찬통을 하나씩 넣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이번 명절에는 내려올 수 있니? 죄송해요, 엄마. 일이 바빠서 못 내려가요. 명절인데. 제사는 어떻게 하니? 엄마 혼자 간단하게 하세요. 제가 돈 보내드릴게요. 돈은 무슨? 내가 와야지. 바쁘다니까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어머니가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명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을 상 위에 놓고 음식을 하나씩 올렸어요. 손이 떨려 그릇을 제대로 놓기도 힘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안 왔어요. 바빠서 못 온대요. 어머니가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절을 올리고 나서 어머니는 차례상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빈 방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밥그릇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묘소로 향했어요. 묘 앞에 앉아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여보, 나 혼자 밥 먹어요. 우리 아들은 바빠서 못 온대요. 돈은 보내줬는데. 돈은 많이 보내줬는데. 어머니가 밥을 삼키지 못하고 뱉어냈어요.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니가 문을 열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기억하세요? 준호 친구 진철이에요. 아, 진철이구나. 어서 들어와. 진철이 공구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호한테 전화 받았어요.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서요? 아니, 내가 언제 준호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아, 제가 그냥 들렀다가 확인해 볼게요. 진철이 보일러실로 들어가 이것저것 만지작거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보일러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 고쳤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고맙구나. 차라도 한잔하고 가거라. 아니에요. 저 갈게요. 또 올게요. 진철이 황급히 나갔습니다. 며칠 뒤 진철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욕실이랑 현관이 미끄러우니까 이거 깔아드릴게요. 그런 건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금방 끝나요. 진철이 매트를 깔고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현관 문턱도 깨끗하게 닦아줬어요. 그 뒤로 진철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왔습니다. 형광등을 갈아주고 수도꼭지를 고치고 장을 받아줬어요. 어머니는 진철이 올 때마다 고마운 마음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진철아, 밥 먹고 가거라.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진철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준호 그 녀석은 코빼기도 안 비추는데 내가 이렇게 와주니 정말 고맙구나.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준호한테 연락 오니? 진철이 밥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요. 그 녀석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니?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진철이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진철이 뭔가 숨기는 것 같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진철이가 자주 와서 이것저것 고쳐주더라. 정말 착한 친구야. 아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어요. 너는 왜 안 와? 친구는 이렇게 와주는데. 준호야, 엄마 말 안 들려?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어머니가 핸드폰을 식탁 위에 던졌어요.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며칠 뒤 어머니는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입금 내역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매달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금액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입금 내역을 짚으며 세어봤어요. 하나, 둘, 셋, 12. 12달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돈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통장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돈만 보내면 다니. 엄마가 돈이 필요한 게 아닌데. 마을 회관에 갔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우리 손주 사진 봐요. 이번에 100일 찍은 거예요. 한 할머니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네요. 복스럽게 생겼어요. 우리 아들이 주말마다 손주 데리고 와요. 집에 오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다들 웃으며 손주 자랑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어요. 보여줄 사진도 할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어머니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벌써요? 조금만 더 있다 가세요. 집에 일이 있어서요. 어머니가 회관문을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문자 보내기 창을 열었어요. 글자를 몇 자 적었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보고 싶다. 지웠습니다. 준호야, 한 번만 내려와. 또 지웠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잘못했니? 어머니가 핸드폰 화면만 한참을 바라보다가 전원을 껐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이웃집 아주머니가 황급히 달려와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럴 일이 좀 있었어요. 가족분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야 해요. 어머니가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네. 엄마가 오늘 병원에 갔다 왔어.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검사 좀 받았어. 그럼 됐네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어머니가 핸드폰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남편의 3주기가 다가왔어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이번 주가 내 아버지 3주기야.
꼭 내려와야 한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바빠서 못 가요. 3주기인데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 제사에 안 올 수 있니? 돈 더 보내드릴게요. 엄마 혼자 지내세요. 돈은 필요 없어. 내가 와야 한다고. 못 가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어머니가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3주기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제상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려 그릇이 덜컹거렸어요. 절을 올리고 나서 제상을 치우던 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주저앉으며 바닥을 쳤습니다. 더는 못 참아. 더는 이렇게 못 살아.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서랍을 열어 아들 회사 명함을 꺼냈어요. 주소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었습니다.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서울행 버스 시간표를 확인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직접 찾아갈게. 어머니가 대문을 나섰습니다. 서울역에 내린 어머니가 지하철을 탔습니다. 낯선 역 이름들이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손에 든 명함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건물 정문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길 기다렸어요. 오후 6시가 되자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 한 명 한 명 얼굴을 살폈어요. 낯선 얼굴들 뿐이었습니다. 저기요. 어머니가 한 젊은 남자를 붙잡았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이준호라고 아세요? 여기 다니는. 남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는데요. 죄송해요. 어머니가 다시 다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3명, 4명, 5명. 모두 모른다고 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어머니를 보고 멈춰 섰어요. 혹시 준호 어머님 아니세요? 네, 맞아요. 우리 아들 아세요? 어머니가 남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 김대현이라고 해요. 준호랑 같은 부서에서 일했었는데. 그래요? 우리 준호 어디 있어요? 지금 퇴근했어요? 남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모르세요? 뭐요? 내가 뭘 몰라요? 준호가 3년 전에 회사 그만뒀는데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3년 전에? 네. 어머님 정말 모르셨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들이 왜 회사를 그만둬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가 주변을 둘러보고 어머니를 조용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빨리 말해요.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준호가 3년 전에 큰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 무슨 사고? 어머니가 벤치를 붙잡았습니다. 장례식 마치고 어머님 보러 다시 내려가던 길에. 그래서 어쨌다고요? 빗길 고속도로에서 트럭이랑 부딪혔어요. 차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척추를 심하게 다쳤어요. 병원에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대요. 뭐라고요? 하반신 마비라고요. 어머니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뒤로 재활 치료받느라 회사를 그만뒀어요. 저희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3년 전이라고요. 네. 어머님 장례식 다녀온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병원이 어디예요? 재활병원 이름은? 잠깐만요. 남자가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여기요. 서울재활병원이에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남자가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택시 불러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가 휘청거리며 걸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아들 사진을 꺼내봤어요. 준호야, 엄마가 몰랐어. 엄마가 정말 몰랐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어머니가 안내데스크로 달려갔습니다. 저기요, 이준호라는 환자 있나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네, 계시네요. 어떤 분이신데요? 엄마예요. 환자 엄마예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어머니가 황급히 지갑을 뒤졌어요.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뽑아줬어요. 어머니가 차트를 받아들었습니다. 3년 전 입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사고 날짜, 수술 날짜, 재활 시작 날짜까지 빼곡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 3년 동안이나 있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처가 필요한데요. 며느리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환자 차트에 있으니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간호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이준호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환자 어머님이 오셨는데요. 간호사가 어머니에게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어머님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야. 준호가 정말 다쳤니?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왜 말을 안 했니?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했어? 준호가 어머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서요.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매일 울면서 빌어서 우리 아들이 얼마나 아팠을까.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병원이세요? 제가 금방 내려갈게요. 그래, 빨리 와. 어머니가 복도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며느리가 뛰어왔어요. 어머니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어나거라. 어머니가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어요. 준호가 사고 후에 보험금을 받았어요. 5억이요. 보험금. 그 중에 3억을 어머님 생활비로 따로 빼뒀어요. 어머님이 편하게 사시라고. 그럼 매달 들어온 돈이. 네. 준호가 보낸 거예요. 어머님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잘 지낸다고 믿으시라고. 그리고 진철이한테도 매달 돈을 보냈어요. 어머님 집 수리하라고. 어머님 불편한 게 없으시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벽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까지 했어. 어머님, 그이가 사실은 어머님 보고 싶어서 매일 밤 사진만 봐요. 전화하고 나면 항상 울어요.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아들의 사진이었어요. 야윈 얼굴에 눈가가 퀭하게 파여 있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준호야. 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 어디 있니? 재활 훈련 중이에요. 조금 있으면 끝나요. 며느리가 어머니를 복도 끝으로 안내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재활실이 보였어요. 땀에 흠뻑 젖은 아들이 보조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을 때려다 바닥으로 넘어졌어요. 어머니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준호야. 아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보조기를 붙잡고 2걸음을 걸었어요. 또 넘어졌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아들을 일으켰어요. 며느리가 안으로 들어가 아들의 땀을 닦아줬습니다. 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몰라서
정말 몰라서. 어머니가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알려준 시간에 맞춰 병원에 도착했어요. 복도 벤치에 앉아 재활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가 들려 있었어요. 8시 정각이 되자 재활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갔어요. 아들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유리창 가까이 다가갔어요. 아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야윈 얼굴, 깊게 파인 눈가, 굳게 담은 입술. 물리치료사가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들이 보조기를 두 손으로 꽉 붙잡았어요. 자, 천천히 한 걸음씩 가봅시다. 물리치료사가 말했습니다. 네. 아들이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오른발을 들어 올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발을 앞으로 내디뎠어요. 그러나 균형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으윽! 아들이 신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가 유리창에 손을 짚었습니다. 입을 막고 비명을 참았어요. 물리치료사와 며느리가 황급히 달려가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들이 이를 악물며 대답했어요.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 물리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계속할게요. 쉬면 안 돼요. 하지만 제발이요. 계속하게 해주세요. 아들이 다시 보조기를 붙잡았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아들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어요. 아들이 다시 한 걸음을 떼려 했습니다. 오른발, 왼발. 두 걸음을 걸었어요. 그러나 다시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아!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황급히 달려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디 다쳤어? 괜찮아. 괜찮다니까. 아들이 며느리의 어깨를 밀었어요. 다시 해야 돼. 너무 무리하지 마. 오늘은 이만하고. 안 돼. 나 내일은 꼭 3걸음 걸어야 돼.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그래야 엄마한테 갈 수 있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보러 가려면 내가 걸어야 돼. 휠체어 탄 모습으로는 절대 못 가. 며느리가 수건으로 아들의 땀을 닦아줬습니다. 눈물도 함께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유리창 밖에서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엄마한테 가려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아파하면서. 어머니가 재활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려다 멈췄어요.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준호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는데. 어머니가 손을 내렸습니다. 다시 복도 벤치로 돌아와 앉았어요. 2시간 동안 재활 훈련이 계속됐습니다. 아들은 넘어지고 또 넘어졌어요. 바닥에 쓰러질 때마다 어머니의 가슴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훈련이 끝났어요. 며느리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아들이 휠체어에 앉았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휠체어를 밀고 복도로 나왔어요. 어머니는 벤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들이 휠체어에 앉아 지나갔어요. 등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많이 힘들었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병실 가서 좀 쉬어. 내가 마사지 해줄게. 응. 휠체어가 복도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30분쯤 지나 며느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조용히 손짓했어요.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며느리가 속삭였습니다. 준호는 깊이 잠들었어요. 훈련하고 나면 항상 기절하듯 자요. 며느리가 어머니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다 준호 기록이에요. 며느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게 수술 기록이에요. 척추 수술을 3번이나 받았어요. 어머니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려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재활일지예요. 매일매일 기록한 거예요. 며느리가 두꺼운 노트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한 걸음 걸었다. 엄마께 가는 길이 한 걸음 가까워졌다. 오늘은 2걸음.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넘어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엄마를 위해 아들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한 장 한 장 넘기며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었어요. 처음 걸음. 뒷날이. 여기 있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1년 반 만에 처음 걸었어요. 그날 준호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험금 내역이에요. 며느리가 통장을 꺼냈어요. 5억 받았는데 3억은 어머님 계좌로 보냈어요. 매달 500만 원씩. 그럼 준호는 2억으로 병원비를. 네. 수술비, 재활비. 다 여기서 나갔어요. 며느리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진철 씨한테 보낸 돈 영수증이에요. 매달 집 수리비로 100만 원씩 보냈어요. 어머니가 영수증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보일러 수리, 매트 설치, 형광등 교체, 모든 게 아들이 보낸 돈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어머니가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매점 가는 길 안내해 드릴게요. 며느리가 어머니를 매점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바나나 우유와 과자를 샀어요. 아들이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준호한테 엄마가 왔다 간 거 비밀로 해줘. 어머님, 그건 제발. 준호가 그렇게 숨기고 싶어 했잖니. 조금만 더 기다려줄게. 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대신 이것들 준호한테 전해줘. 엄마가 사온 거라고 하지 말고. 네, 알겠어요. 며느리가 과자 봉지를 받아들었어요. 어머니가 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으며 몇 번이나 뒤돌아봤어요. 병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어머니가 창고에서 망치를 꺼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문턱을 내려다봤어요. 준호가 휠체어 타고 들어올 수 있게. 어머니가 망치로 문턱을 내리쳤습니다. 1번, 2번, 3번. 땀이 뚝뚝 떨어졌어요. 밤이 깊도록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문턱이 평평하게 깎였어요. 어머니가 손으로 문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 올 수 있겠지. 어머니가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기다릴게. 내가 걸어서 올 때까지. 엄마가 여기서 기다릴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철물점에 갔어요. 안전 손잡이를 여러 개 샀습니다. 이거 어디다 쓰시게요? 철물점 주인이 물었습니다. 집에 좀 달아야 해서요. 혼자 다시면 위험한데 누구 불러서 하세요.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손잡이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부터 시작했습니다. 드릴로 벽에 구멍을 뚫었어요. 손이 떨려 드릴이 빗나갔습니다. 에이, 천천히. 어머니가 다시 드릴을 잡았어요. 이번엔 제대로 구멍이 뚫렸습니다. 나사를 돌려 손잡이를 고정했어요. 욕실에도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화장실, 복도, 방까지. 집안 곳곳에 손잡이가 생겼어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손잡이를 확인했어요. 흔들어 봤습니다. 단단하게 고정돼 있었어요.
준호가 이거 잡고 걸으면 되겠지. 어머니가 손잡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달 생활비 잘 받았어. 고맙다, 아들. 아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엄마 말 들려? 네. 들려요. 엄마가 고맙다고 했잖아. 우리 아들 고생 많다. 엄마, 왜 갑자기?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는 무슨,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보내준 돈 덕분에 엄마 잘 지내고 있어. 엄마, 몸 건강하게 잘 지내고,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네, 엄마도. 전화를 끊고 나서 어머니가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어머니가 진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철아, 오늘 우리 집에 좀 와줄래? 네, 어머니. 금방 갈게요. 1시간 뒤 진철이 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또 고장난 데 있어요? 아니야. 앉아. 어머니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이거, 그동안 내가 우리 집 고쳐준 거 다 알고 있어. 어머니, 그게 준호가 돈 보냈지? 매달 100만 원씩? 진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다 알아. 다 알았어. 준호 만나고 왔어. 준호를 만나셨어요. 응. 병원에서 봤어. 훈련하는 거. 진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준호가 그렇게 부탁했으면 넌 친구 의리 지킨 거야. 어머니가 봉투를 진철 손에 쥐어줬어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이거라도 받아. 안 돼요, 어머니. 이건 못 받아요. 진철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받아. 내가 없었으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정말 괜찮아요. 전 그냥 친구 부탁이라서 한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 준호가 곧 일어날 거예요. 제가 봤는데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아들 곧 걸을 거야.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밤 영상을 보내왔어요. 아들이 재활 훈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핸드폰을 들고 영상을 봤어요. 아들이 지팡이를 짚고 걷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우리 아들, 잘한다. 정말 잘해. 어머니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날짜를 적고 걸음수를 세워서 적었어요. 12월 5일, 세 걸음. 12월 6일, 네 걸음. 12월 7일, 다섯 걸음. 매일 밤 영상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기록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영상 속 아들이 지팡이 하나만 짚고 걷고 있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5미터. 우리 아들이 5미터를 걸었어. 어머니가 노트에 동그라미를 크게 그렸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주치의 선생님이 회복 속도가 놀랍다고 하셨어요. 이대로면 곧 일상생활 가능하대요. 어머니가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핸드폰 화면에 뚝뚝 떨어졌어요. 다음 날 어머니는 시멘트를 샀습니다. 대문 밖 길목으로 나갔어요. 울퉁불퉁한 자갈을 삽으로 파냈습니다. 준호가 지팡이 짚고 걸을 텐데 이러면 위험해. 어머니가 자갈을 다 파내고 시멘트를 부었어요. 평평하게 고르고 물을 뿌렸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곧 올 것 같아서. 아들이요? 3년 만에? 응. 설날에 온대. 어머, 정말이요?
잘 됐네요. 아주머니가 기뻐했습니다. 어머니가 미끄럼 방지 모래도 샀어요. 자루째 사다가 창고에 넣어뒀습니다. 혹시 비 오면 이거 뿌려야지.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준호가 설날에 내려가고 싶대요. 정말? 정말이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주치의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지팡이만 잘 짚으면 된대요. 그래, 그래. 우리 아들 오는구나. 어머니가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음날 새벽부터 장을 봤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를 샀습니다. 나물도 여러 가지 샀어요. 집에 와서 갈비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갈비를 삶고 양념을 만들고 야채를 썰었어요. 온종일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준호가 3년 만에 집에 오는데 맛있는 거 많이 해줘야지. 어머니가 갈비찜 냄비를 열어봤어요. 고기가 부드럽게 익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방으로 갔습니다. 이불을 벗겨 빨래통에 넣었어요. 새 이불을 꺼내 햇볕에 널었습니다. 3년 동안 먼지만 쌓였네. 어머니가 방을 청소했습니다. 책상도 닦고 옷장도 정리했어요. 신발 가게에 갔습니다. 튼튼한 운동화 있어요? 미끄럽지 않은 걸로요. 이거 어때요? 밑창이 두껍고 미끄럼 방지돼 있어요. 좋네요. 이거 주세요. 어머니가 운동화를 사서 집으로 왔어요. 아들 방문 앞에 가지런히 놓아뒀습니다. 준호야, 이거 신고 엄마한테 걸어와.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대문을 활짝 열어뒀습니다. 마당을 쓸기 시작했어요. 낙엽 하나 없이 깨끗하게 쓸었습니다. 골목 끝을 돌아봤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차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빗자루를 멈추고 골목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차였어요. 아직 안 왔구나. 어머니가 다시 마당을 쓸었습니다. 손이 떨려 빗자루를 제대로 잡기 힘들었어요. 준호야, 천천히 와도 돼. 엄마가 여기서 기다릴게. 정우가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서 골목을 바라봤어요. 손에는 물기를 닦은 행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차가 집 앞에 멈춰 섰어요. 며느리가 먼저 내렸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래, 왔구나.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눈은 뒷좌석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어머니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달려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들이 직접 걸어오길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지팡이에 힘을 주며 한 걸음을 뗐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아들이 또 한 걸음을 떼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아들이 대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아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마침내 어머니 앞에 섰어요. 아들이 지팡이를 놓고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그래, 왔구나. 우리 아들 잘 왔어. 어머니가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 저, 괜찮아. 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어머니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야윈 등이 손에 느껴졌어요. 집으로 들어가자. 추우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엄마, 제가 혼자 걸을 수 있어요. 알아. 그래도 엄마가 잡아줄게. 아들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어요. 어머니가 아들의 허리를 가만히 감싸며 함께 걸었습니다. 대문을 넘어섰어요. 평평하게 깎인 문턱이었습니다. 아들이 걸음을 멈췄어요. 엄마, 이거, 응, 내가 넘어질까봐 깎아뒀어. 아들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설치된 손잡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현관, 복도, 방, 곳곳에 손잡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엄마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요? 한 달 전쯤 서울 가서 내 회사 찾아갔다가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안할 거 없어.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며느리가 3년 전 사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를 보러 다시 내려가던 길이었던 것, 빗길에서 트럭과 부딪힌 것, 병원에 실려간 것, 모든 걸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래서 준호가 어머님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매일 울면서 빌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까지. 어머니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현관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 진철이에요. 진철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아들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준호야, 진철아.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진철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 자식아, 진작 말하지 그랬어. 고마워. 엄마 잘 돌봐줘서. 뭘, 친구 사이에. 진철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갔어요. 준비해둔 음식을 상에 차렸습니다. 갈비찜, 나물, 전, 상이 가득 찼어요. 다들 밥 먹자. 준호 좋아하는 거 다 만들었어. 엄마, 이걸 언제 다? 어제부터 만들었지. 우리 아들 오는데 당연히 해줘야지. 아들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갈비찜을 한 입 먹었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가 만든 게 제일 맛있어요. 많이 먹어. 살도 좀 찌워야겠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였습니다. 아들이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어요. 엄마, 이거 뭐니? 엄마가 한 번도 안 쓰신 거죠? 통장에는 3년 동안 받은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쓸 일이 없었어. 엄마, 이거 다시 드릴게요. 제가 받아야 할 돈이에요. 안 돼. 그건 내 돈이야. 어머니가 통장을 아들의 손에 다시 쥐어줬어요. 이 돈은 내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흘린 땀방울이야. 이제는 너와 내 철을 위해 써야 돼. 엄마. 아들이 통장을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제가 지팡이 없이도 조금 걸을 수 있어요. 정말? 아들이 지팡이를 내려놓았어요. 벽에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어머니가 아들의 허리를 가만히 감싸며 함께 걸었어요. 잘한다. 우리 아들 정말 잘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손잡이 달아주셔서. 당연한 거야.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서. 아니에요. 엄마가 최고예요. 아들이 방 안을 한 바퀴 돌았어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내왔습니다. 넷이 둘러앉아 차를 마셨어요. 준호야, 이제 서울 안 올라가도 돼?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려고요. 엄마 곁에서 재활마저 하고 싶어요. 그래, 엄마 곁에 있어줘. 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지킬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진철이 먼저 일어났어요. 저는 이만 갈게요.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며느리도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는 준호 방에서 잘게요. 그래, 푹 쉬어. 어머니와 아들만 남았어요.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엄마가 미안했어. 내가 그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원망만 했어. 아니에요, 엄마. 제가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이제 다 지났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네, 엄마. 새로 시작해요. 두 사람이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3년 만에 채워진 빈자리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며느리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준호가 서울 안 올라가고 여기서 좀 더 지내겠대요. 정말? 회사는 괜찮겠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회사 안 다녀요. 재활에만 집중하려고요. 그래. 그럼 엄마 곁에서 푹 쉬어. 어머니가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들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아침마다 다리 마사지 해줄게. 엄마가요? 그건 제가. 가만히 있어. 엄마가 해줄게. 어머니가 아들의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정성껏 주물렀어요. 아파? 아니요. 시원해요. 그래, 매일 이렇게 해주면 좋아질 거야. 다음 날 아침부터였습니다. 아들이 마당으로 나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마당 좀 걸을게요. 그래, 천천히 해. 아들이 지팡이에 의지해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마당을 반바퀴 돌았어요. 어머니가 아들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손을 뻗고 있었어요. 혹시 넘어질까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안 넘어져요. 그래도 엄마가 걱정돼서. 알았어요. 그럼 옆에서 같이 걸어요. 어머니가 아들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천천히 마당을 걸었어요. 매일 아침이 똑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다리를 마사지해주고 아들은 마당을 걸었어요. 처음엔 반바퀴, 그 다음엔 한 바퀴, 걸음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